자, 안녕하십니까. 노브스 인더스트리 도사장입니다. 지프 그랜드 체로키 롱바디. 차 상당히 길어요. 리뷰 시작 들어갑니다. 원래 계획은 설계 구조, 어제 하체 요리기를 보셨지만 설계 구조라든가 소재라든가 뭐 말도 안 되게 미국 차가 이렇게 만든다고 깜놀할 정도로, 특히나 지프에서 이런 차를, 그래서 와인딩에서도 좀 날리고 고속에서도 막 이렇게 좀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야,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지프 판매하고 있는 랭지엇이 참 운이 좋아요. 일단 비가 오잖아요. 지금 비가 와요. 아침에 7시에 일어났을 때 그때는 비가 좀 많이 왔어요. 오늘 3월 28일 아마 28일 목요일인데 비가 좀 많이 와서 내가 이거 도저히 와인딩을 가면 안 되겠다 라고 판단을 했고, 그저께 밤에 제가 좀 잡아 돌려 봤을 때 잡아 돌리는 차가 아니더라고요. 이 잡아 돌리고 뭐 하게 되면 사실 그 와인딩이나 좀 격하게 몰 때는 GV80보다 약간 좀 떨어지는 운동, 그도 그럴 것이 차가 너무 길어요. 차가 너무 길고 무겁고, 서스펜션의 구조가 앞바퀴 쪽은 크루즈 장거리를 이렇게 항속으로 쫙 달리게끔의 최적의 세팅이 돼 있고, 알루미늄합금의 사용 빈도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치밀하게 예전부터 지프가 이 알루미늄합금을 많이 쓰던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방대하고 크게 단단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노하우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뭐 오밀조밀하게 여러 가지를 노력을 많이 해서 모든 걸 다 알루미늄을 했잖아요. 엄청난 승차감이 나오는데 그로 인해서 손해되는 것도 있어요. 너무 이렇게 감성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고, 너무 부드러움에 포커스를 둔 거 아니냐. 그리고 뒤에 서스펜션의 구조도 제가 어제 자다가 새벽에 깨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얘 들어간 뒷바퀴 서스펜션 구조, 요거 사진에 보시는 요런 것들 되게 신기하거든요. 처음 보는 그런 구조인데 보니까 S클래스에서 약간 좀 변형된 것 같아요. S클래스도 메인 로우암이 이런 식으로 생겨갖고 알루미늄이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요런 구조 비슷한 걸 갖고 있는데, 얘가 지프가 예전에 크라이슬러가, 과거에 벤츠랑 크라이슬러가 M&A를 했었단 말이에요. 합병을 해서 다임러 크라이슬러라는 이름을 가지고 차를 같이 생산했고, 그 당시에 ML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암암리에 뭔가 이렇게 설계에 대해서 좀 짬짬이 뭐 또는 뭐 공유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의심을 해보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뒷바퀴 서스펜션의 구조가, 원래는 미국 브랜드가 저런 뒷바퀴 서스 구조를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구조는 S클래스가 승차감이 끝장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컨닝이 좀 많이 들어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차의 최대 장점은요, 어제 내가 하체오리기에서도 얘기했지만 가족들과 함께 또는 혼자서 타더라도 고속도로나 국도를 타고 쭉쭉 달리는, 미국의 도로를 달리는 특성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쭉쭉 달린다라고 하면 이거만한 차가 아마 없을 겁니다. 진짜 거짓말 좀 못하면 롤스로이스의 버금가는 엄청난 승차감이 나와요. 특히나 이렇게 얘가 V6 3600cc의 개솔린인데 일반 NA거든요. 300마력이 좀 안 돼요. 그냥 평범한 그 개솔린 엔진에 토크도 35 정도. 그러니까 완전 평범한 엔진인데 효율성이 좋아서 악셀을 딱 밟잖아요. RPM이 순식간에 5000. 이때는 엔진이 막 울부짖음이 있는데, 막 울부짖을 때 속도 올라가는 게 얘가 미션이 효율이 되게 좋아요. ZF 8단이잖아요. 동력에 로스가 없이 그대로 힘이 전달되면서 차가 쫙 나는데, 막 터보 엔진들처럼 폭발적으로 나가고 이런 겁니다. 딱 밟으면 쭉 하고 속도가 쭉 올라가는데, 이게 재밌는 게 여기서 뭐가 있냐면, 보통의 차들이 RPM을 이렇게 올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엔진 진동과 미션에서 이 회전 진동이 차체로 들어와요. 그래서 운전자가 좀 그런 걸 느낀데, 얘는 소리만 날 뿐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왜냐? 엔진 마운트를, 이것도 사실 벤츠나 아우디가 쓰는 그런 방식인데 가변 마운트를 썼는데,
이 가변 마운트의 동그란 이 돼지 오줌보처럼 생긴 이 가변 마운트가 밑에 서브 프레임에서부터 올라오는 알루미늄의 그 밑에 바닥에 서브 프레임에 알루미늄 통으로 된 브릿지 위에 얘가 얹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엔진 진동은 아예 못 들어와요, 차로. 마운트랑 가변 마운트랑 받쳐지고 있는 그 뼈다구가 모든 엔진 진동을 다 상쇄를 시키고, 보통의 이런 차들이 벤츠도 그렇고 BM도 그렇고 아우디, 폭스바겐 모두 다 이런 급의 중량급의 SUV들이 달릴 때 미션에서 특히나 힘이 세고 중량이 있기 때문에 토크 대응 능력도 큰 미션이 들어가잖아요. 미션에서 이 회전 진동이 이쪽 어디를 타고 들어오고, 앞쪽으로 다시 나가는 구동 샤프트에서도 이 회전 모멘트들이 차체를 타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악셀을 밟으면 각 바퀴로 힘이 가는 거, 엔진의 회전, 엔진의 진동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얘는 밟잖아요?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구동에 관련해서든 뭐든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원천적으로 이걸 다 찾아요. 원래 이런 거는 롤스로이스가 쓰는 공법인데 왜 이 차가 이런 공법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달리면 생각보다 지금 뭐 잡소리도 나고 바람 소리도 나고 뭐 이런 것들은 미국 차니까, 근데 엔진과 미션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전기차 거의 똑같아요. 그냥 회전의 뭐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다 이 차에 들어가 있는 이 에어스프링이 120, 110,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우리나라의 일반 도로에서 80, 90, 110, 120에 이렇게 항속을 걸잖아요. 엄청난 승차감이 나옵니다. 차체도 길어졌는데 생각보다 차체가 무르다는 생각 안 들어요. 보강도 되게 잘 돼 있고, 각 서스펜션의 모든 부위가 다 알루미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진짜 엄청난 승차감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이거 몰고 집에 갈 때 첫날은 내가 올림픽대로로, 아니 첫날 고속도로를 타고 두 번째 날 올림픽대로를 타고 갔는데, 올림픽대로를 타고 집에 갈 때 이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얘는 완전 다르네. 그리고 바로 전주에 제가 폭스바겐 디젤을 했잖아요. 걔랑 또 완전 사뭇 다른 느낌을 주니까, 야, 이게 SUV를 만약에 내가 일반인의 기준에서 뭐 GLE도 시승하고 X5 시승하고 Q7 폭스바겐 얘를 이렇게 시승을 하면, 만약에 GV80까지 시승했다 쳐, 선택을 못 하겠는 거예요. 각각의 차들이 너무나 매력이 있는 거예요. 얘는 미국 차인데 지금 옵션이 많이 들어간 모델이잖아요. 실내도 되게 이쁘고, 얘는 보니까 할인을 받으면 7,500에서 8,500 사이에 전 모델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제일 비싼 모델이거든요. 맥킨토시 오디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까지 들어가고, 막 스웨이드에다가 나무도 진짜 나무예요. 조수석 앞에 모니터도 있고 엄청난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얘도 할인받고 사면 8,000 초반대인가 중반대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GV80 값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고민이 생길까, 그러면 얘는 이렇게 부드러움을 주고 이러는데 도대체 무슨 차를 사야 되냐. 그러니까 나는 사실 X5를 좋아하는데 폭스바겐도 타보고 Q7도 타보고 이렇게 다 타보니까 이 급에서는 내가 정말 칠판에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칠판 라이브로 너무나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좋아요. 그래서 이 급은 정말로 누구의 말을 듣지 말고 여러분들이 각 매장에 좀 발품을 팔아서 시간을 투자해서 각 매장의 브랜드 매장에 가서 실내도 보고 외관도 보고 할인율도 보고, 그리고 대면 시승도 해보세요. 진짜 다 매력이 있습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SUV의 판매량이 세단의 판매량을 넘어섰잖아요. 전체 생산 판매량이 SUV가 많은데, 그런 것들 때문인지 몰라도 이 브랜드들이 SUV를 이제 너무나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나는 저번 주에 폭스바겐 뚜아레 갈 때 그게 너무 갖고 싶을 정도로 매력인데, 이걸 타보니까 얘도 매력이 너무 뛰어. 얘는 특히나 가솔린인데 연비가 일반적으로 타면 7, 8 정도 나와요. 항속하고 이렇게 좀 아껴 쓰고 하면 9km, 11km까지 나오고, 좀 편하게 막 타고 다녀도 6.5, 7은 그냥 나와요. 그러면 내가 볼 때 이 2.3톤의 중량에 이 정도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이 정도 옵션이 있는 사륜인데 3600cc, 내가 지금 혼다 파일럿을 타잖아요. 걔도 3.5 가솔린이잖아요. 걔도 그냥 8km 전후로 나오거든요. 난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연비도. 그러니까 근데 이 차는 한 가지 단점이
과격하게 쌌을 때 저번 주에 touareg은 포르쉐 PASM 같은 DNA가 들어가서 에어스프링과 감압 댐퍼가 이걸 제어를 잘하는데, 얘는 이 에어스프링하고 감압 댐퍼의 제어를 부드럽고 모든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변화되는 값을 갖고 있진 않아요. 과격하게 하면 그냥 에어스프링에 공기 이빨 때려 넣든가 아니면 에어스프링 묶어가지고 너무 딱딱한 거죠. 너무 딱딱하거나 아니면 전 상황에서 부드럽거나,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요. 변화의 대응 능력이 별로 좋진 않은데 부드럽게만 간다라고 하면 최고고요. 이 스티어링도 약간 이렇게 구부러져 있고 여기에도 우드 넣고 이거 되게 고급스럽고, 이 여러 상황에서 이 스티어링을 돌리고 브레이크를 밟고 이 핸들의 회두성이나 이런 걸 보면 정말 세팅을 잘 해놨어요. 그 인테리어가 너무나 마음에 드는데, 내가 예전에 한 모트라인 뭐 초창기 때도 그랜드 체로키 저승사자복 입고 와서 막 까고, 한 2, 3년 전에 동작에서도 그랜드 체로키 할 때 까고 막 그랬는데, 그때랑 똑같이, 근데 그때랑 지금은 하체 구성이 많이 달라졌죠. 근데 그때랑 똑같은 이 센터 모니터는 되게 이뻐지고 단아해지고, 버튼, 요 밑에 아날로그 버튼, 그 다음에 요 기어 시프트 레버 이 다이얼 이거 다 좋아졌는데, 얘가 느려요. 얘네가 봐봐, 이렇게 느려. 누르면 지금은 좀 빠르지, 다시 바꾸면 이제 또 빠르. 어쩔 때는 빠른데 어쩔 땐 되게 느려요. 조수석 화면 켜지나? 조수석 화면 전원 켜졌네. 여기서도 뭐 이런 거 만질 수 있게 되는데, 어쩔 때는 얘네가 되게 느리게 반응을 하고 뭐 할 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미국 차는 옛날부터 전자장비에 있어서 약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전자장비에 약간 애로사항이 있죠. 근데 이거는 뭐 저는 사실 이건 문제점이라고 봐요. 이런 차를 타면서 뭔가를 조작할 때 이게 빨리빨리 안 돼. 그리고 뭔가 복잡스러워. 이거를 좀 더 편하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딱 좀 되게 해야 되는, 이런 거는 좀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엔진이 스타뱅고를, 얘는 오리지널 스타뱅고가 들어갔죠. 뭐 마일드하브 이런 거 없는데, 엔진이 시동이 걸려 있어도 마운트 설계가 잘 돼 있어서 엔진이 돌고 있다는 느낌은 드는데 불쾌감이나 이런 거 없고, 살살 이렇게 진행할 때도 거의 전기차랑 맞먹어요. 굉장히 부드럽게 나가고, 특히나 이 ZF 8단이 얘가 지금 마력과 토크가 높지가 않잖아요. 중량은 있어도. 그러니까 이게 토크 대응 능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 미션이 들어간 것 같아서 미션이 엄청 부드러워요. 보통 토크 대응 능력이 센, 막 토크 80, 90 대응하는 미션들은 1, 2단에서 입력 토크가 약하게 되면 변속이 좀 튀거나 변속에 대한 이질감을 주는데, 얘는 토크가 36 정도밖에, 6이 안 될 거예요. 아마 35점 몇인데, 토크가 별로 높지 않으니까 토크 대응 능력이 아주 강한 미션 세팅이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약간 그 ZF 8단인데 초기형 8단이거든요. 구형의 8단 미션. 그러다 보니까 이 미션이 어마어마하게 부드러워요. 전 8단 1, 2, 3, 4, 5, 6, 7, 8단 모두 다가 단수가 올라갈 때나 단수가 내려갈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아예 미션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전기차처럼, CVT 이런 미션들처럼 변속이 아예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6단에서 살짝 탄력 걸고 이제 7단 딱 넘어가거든요. 악셀 이렇게 살짝 놨다가 내가 밟았다가, 지금 언덕이라 아직 기어가 안 올라가는데 살짝 놓고 그러면 이제 기어 바뀌었어. 7단 이렇게 쭉 가다가 쭉 해서 이제 악셀 놓으면 다시 6단 내려갔다가 악셀 7단, 그러고 나서 좀 있으면 이제 8단 올라가거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어 변환을 아예 눈치를 챌 수가 없습니다. 브레이크 딱 밟아서 이제 변속 내려갔어. 한꺼번에 내려간 게 5단까지 4단까지 내려갔거든요. 변속에 대한 느낌을 아예 주질 않아요. 얘가 지금 아마 좀 점도가 낮은 엔진 오일, 지금 0W20이잖아요. 미션 오일도 마찬가지일 텐데 점도도 조금 괜찮은 고급 오일들을 넣으면 아마 엄청 날 겁니다. 가속을 했을 때 이번에는 변속 3단으로 갑자기 내려갈 때는 확실히 토크 대응이 약한 미션이니까 갑자기 급격하게 토크를 쏟아낼 때는 기어 단수가 내려가는 게 느껴지는데, 가속을 할 때도 그렇고 모든 상황에서
아, 나 이 차 마음에 드는데. 근데 내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혼선을 주면 안 되니까, 자기가 이 차를 운영하는 환경이 막힌 시내 출퇴근부터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좁은 데도 다니고, 뭐 비포장 도로도 많이 다니고, 뭐 여러 군데서 쓰면 이 차를 사면 안 돼요. 이 차는 시동을 걸고 다시 시동을 끌 때까지 주행거리가 길고, 고속도로에서 자기는 쏘지 않고 항상 속도를 준수하고 다닌다. 110, 120을 절대 막 넘기면서 지랄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막 칼치기를 하지 않고 항상 얌전하게 운전을 하고,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멀리 호텔이든 펜션이든 이런 리조트 같은 데를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하고, 4명 이상이 타고 운전을 부드럽게 한다. 그리고 나는 디젤 엔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디젤의 그 딸딸이 소리라든가 웅웅웅 되는 거 싫고. 그러면 이게 아마 최고의 선택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차는 시내 주행이 많거나 운전을 좀 지랄맞게 하거나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미국 차는 성격 급한 사람들은 사면 안 돼요. 이 엔진의 특성이나 미션의 특성이 그걸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산다라고 하면, 나도 사실 저번 주에는 내가 만약에 세단의 BMW가 한 대 있는 상태에서 XUV를 하나 선택한다라고 하면 X5가 아닌 뚜아렉을 선택한다고 하는데, 내가 주말에 좀 더 저렴한 금액으로 큰 차를 사야 되고, 사고가 났을 때, 이거는 미국 차들은 뼈다구가 되게 좋잖아요.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뼈다구가 튼튼했으면 좋겠고, 디젤 엔진 싫어. 그래서 나는 항속 운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연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90km, 110km 항속을 걸고 멀리 어디를 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나는 이 차를 사도 된다라고 봐요. 그리고 브레이크가 지랄맞게 밟을 때는 안 듣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쭉쭉 달릴 때 밟으면 앞에 브레이크가 상당히 제동력이 또 뛰어나더라고요. 어젯밤에 내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마음에 들고, 이런 가족형 대형급의 SUV를 탈 때 반드시 노 사장이 얘기한 대로 X5, Q7, 뚜아렉, GLE, 이거, 그 다음에 요거, 이 지프 그랜드 체로키, 다 각각의 매력이 있으니까 반드시 다 앉아보고 가격 따져보고 시운전 할 수 있으면 해보시고 고르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GV80까지 5-6가지의 이 차종의 이런 제품군들이 정말 각각의 매력이 좋고, 이제 SUV가 정말로 좋아졌구나를 제가 다시 한번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택의 즐거움이 있지 않을까. 고민도 많아지겠지만, 저희 지프 그랜드 체로키는 가격과 어떤 전반적인 품질, 그리고 미국의 브랜드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에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새 좀 게러지에 일이 많아서 리뷰를 하려고 더 많은 시간을 쪼개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 드리면서,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좀 시간이 날 것 같고, 신형 벤츠랑 뭐 이런 것들 잡혀 있으니까 리뷰 더 열심히 집중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락셀 하겠습니다.